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이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금씩 의견도 다르고 해석들도 다르고 한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내부 지침으로 이 부분들을 약간 정리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걸 곁들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곧 21년이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있는 시행령 조항입니다. 읽어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도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유기간 2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5항이 새로 바뀐 조항인데요. 새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미 19년도에 바뀌어 있었는데 시행만 21년으로 미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되게 복잡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부분을 해석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첫째, 보유기간의 계산법은 법 제95조 4항에 따른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고서는 다만 2주택 이상, 괄호 부분은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1주택 외의 주택 모두 양도했으니까 1주택만 남았겠죠.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법 95조 제4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다 팔고 1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을 다시 따지겠다. 그게 뒤에 단서조항이고요. 그런데 또 읽어보면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 1주택이 된 때로부터 2년 요걸 적용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다시 그런데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읽어보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기가 어려운데요.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95조 4항에 따른다. 95조 4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주택에 한해서는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문구를 이해하려면 기재부에서 올해 초에 내놓은 해석 중에 정점 5번에 해당되는 해석을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A주택이 있고 B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A주택을 먼저 매도했으면 비과세 될 수도 있었겠지만 B주택을 먼저 매도함으로써 과세로 매도를 했죠. 그리고 과세로 매도하고 나니까 2주택으로 있다가 B주택을 없애고 나니까 1주택 상태가 된 거죠. 언제부터? 이 양도 이후부터. 그러면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따지느냐? 이 양도일부터 A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해서 이때 2년이 되면 비과세, 2년이 안 되면
비과세 안 해준다. 뭐 이런 사항입니다. 즉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1주택이 된 때는 요 B를 양도한 때부터죠. 이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단서만 뽑아보면 여기 155조는 일시적 2주택, 주택이 2개 있을 때 비과세 받는 특례들, 그 다음에 155조의 2는 장기 저당주택에 대한 특례, 156조의 2는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 특례입니다. 어쨌든 요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 또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주택은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보면 아까 똑같은 경우 앞에 페이지가 똑같은 경우에 A를 취득하고 B를 취득했는데 이번에는 A를 매도함으로써 비과세로 매도를 했다면 이 비과세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매도함으로 인해서 1주택이 된 요걸 매도함으로 인해서 1주택이 된 이것들은 1주택으로 바뀐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당초 원칙적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에 따라서 2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돼서 비과세 받고 양도하는 주택, 이 주택의 매도일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기재부 해석의 쟁점 1번입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됐습니다. 3주택. 3주택이 돼서 C주택을 20년 12월에 매도를 하고 A주택을 그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보유기간의 기산은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네, 당초 A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겠다.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C주택을 양도로 과세하면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C주택의 양도일부터 A주택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례인데요. 똑같은 기재부 해석의 쟁점 6번입니다. 앞에 페이지와 똑같이 A, B, C를 취득을 하고 있다가 C를 과세로 팔고 A를 비과세로 팔았죠. A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시점에 만약에 팔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A도 다 팔고 C도 다 팔고 B 하나만 남았죠. B 하나만. B의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럼 언제부터로 칠 것이냐. 네, 이것도 역시 B의 취득일부터 B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이게 좀 이상한 것이요. 만약에 A가 없었다면 A 비과세로 팔았고 했기 때문에 A를 빼고 보면 B를 취득하고 C를 취득해서 C를 먼저 양도하고 B를 양도했다면 아까 앞에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린 경우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A가 있었다는 이유로 네, B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본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의심에 대해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해석이 그 의심을 지워주고 있는데요. 그 의심을 지워주게 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여기 붙이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조항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칙 2조에 보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때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양도를 의미를 합니다만, 여기도 보면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1주택 양도가 아니라 1주택 외의 주택이죠. 다른 2번, 3번, 4번 다른 주택의 양도 한 경우에 그 다른 주택의 양도일 이후부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이 양도 과세 대상의 양도의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과세 대상이 아닌 우리 관심 이전에 있던, 예를 들면 C주택이라든가 B주택 이런 주택들의 양도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석해보면,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년 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양도한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데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 규정은, 위에 있는 이 규정은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겠다. 즉 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다 팔고 1주택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그 20년 1월 1일,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팔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A주택 취득하고 B주택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뒤 C주택을 20년 12월에 매도했죠. 즉 20년 12월에 매도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21년 1월 1일 시점에서 보니까 AB주택만 있고 AB주택이 마침 일시적 2주택이더라. 일시적 2주택이더라. 그러면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주택을 그렇다면 21년 1월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1년 1월 1일 시점에 3주택 상태로 넘어왔다면 C주택을 양도하고 난 다음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여기 다시라고 넣고 다시라는 말을 넣고 읽어보면 조금 의미가 와닿는데요. 사례로 보시면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했는데 지금 보면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B주택을 양도를 하고 C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B가 없어지면 A와 C는 일시적 2주택 관계죠. 일시적 2주택이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전에 매도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문장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B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C를 새롭게 취득함으로써 다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B의 양도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 예외를 두지 않고 A의 양도 때 B의 양도일부터 해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것이 마지막 그 단서 부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기재부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A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상속을 받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선순위 상속주택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C주택을 취득을 해서 남아있던 상속주택을 양도를 하면 B와 C가 일시적 이주택 관계이기 때문에 B의 양도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보유기간을 상속받았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가지고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지금 B까지는 비과세로 양도를 했다라고 치고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C주택을 양도를 하면 C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은 비과세로 양도한 부분은 앞에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그냥 C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보유기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쟁점 4번에 있는 사례고요. 이번엔 쟁점 3번의 사례 1번입니다.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상속주택을 또 상속받고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주택을 취득을 해서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왜 비과세가 되냐면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A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A주택이 없어졌다고 치고 이번엔 B주택을 양도를 하면 C주택과 B주택, 일시적 이주택 관계이기 때문에 B주택도 비과세 받고 매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D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C를 양도를 하면 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D와 C 두 주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C를 매도를 하면 이렇게 보유기간은 14년 12월 C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이번엔 쟁점 7번인데요. A주택을 취득을 하고 났는데 A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장기임대 등록을 하죠.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거주했던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할 수가 있죠. 매도할 수 있는데 입주권으로 바뀐 A주택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해 주는 것이지 입주권은 비과세하는 것이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은 과세로 양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한 후 B주택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 B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보유기간 기산은 어떻게 하느냐? 입주권 양도일부터
네, B주택 양도일.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의 양도일과 같이 입주권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입주권이 주택과 거의 같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줄어든다면 그 입주권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니까 입주권 양도일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에 1항에 그 보유기간 2년도 있지만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한 곳도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2년이 필요한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2년인데 그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만약에 A주택이 18년 7월에 취득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어서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고 치고요. B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는데 뭐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되려면 1년이 지나서 B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B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A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B를 먼저 양도를 했다라고 치면 B 양도일부터 A주택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겠죠.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2년 보유를 했다면 근데 2년 보유하기 요 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요. 이미 보면 18년 7월부터 21년도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주를 했는데 2년만 더 보유하면 바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2년을 이 기간 중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2년,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반드시 2년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도 리셋되지만 거주기간도 리셋된다 하는 점 기억하시고 결국 21년 4월에 B를 팔았다면 2년 더 A주택에서 보유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개정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내 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또 일시적 2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 1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2년 보유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맞추는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